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화창한 날씨는 아닙니다. 근데 추워요. 그러니까 정작 수능 때는 따뜻하더니 수능이 끝난 다음에 춥군요. 불수능 되더니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이번 주는 진짜 사건 사고가 아주 기자들한테 너무 좋은 네, 담당자분들은 너무 고통스럽겠지만 미디어들은 진짜 사건 사고를 너무 사랑해. 얼굴이 환히 피셨어요. 왜냐면은 진짜 아시겠지만 여러분 진짜 저희 그리고 또 큰 뉴스도 나오고요. 저희들이 이제 커머스다를 하고 나서 진짜 큰 뉴스가 쏟아져. 그래서 좁은 덕분입니다. 우연찮게 했다가 저도 진짜 업체분들한테 진짜 보도자료도 요청하고 그래서 우연찮게 이 상거래 업체들 좀 유명한데 그러니까 닷컴부터 이베이 코리아 그룹, 쿠팡, 티몬, 위메이프 이런데 그래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와중에 막 20억 달러 투자 이런 내용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기쁜데 이러고 있었는데 또 오늘은 또 그 업체들이 또 쓰고 있는 AWS가 다운돼됩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인이 홍보 담당이에요, 거기. 그 양반 통화하려고 했더니 계속 통화 중이야.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빨대들한테 계속 전화하고 하니까 정확한 이유는 그쪽에서 발표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튼지 간에 이제 상거래 이슈에 진짜 되게 핫하잖아요. 진짜 네이버도 막 요즘 상거래 쪽 되게 강조해 있었고 이런 와중에 또 쿠팡이 20억 달러 그것도 기자들한테 11시 한 20분인가 그때 메일과 문자가 왔어요. 가다가 바로 페이스북에 올렸지. 그것만 따가지고 치사해진 거죠. 그래서 나머지 상거래 기자들은 되게 열받았을 거예요. 자기는 기사를 쓰는데 저 인간은 그냥 페이스북 쓰고 다 잡아버렸지. 근데도 워낙 재미난 사건 사고가 많아서 진짜 재미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죠? 또 주제가 이커머스의 주역이라고 하는 어떤 상거래를 할 수 있게 일반인들이라든가 상거래 하고 싶은 분들한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게 많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파헤치면서 이분들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약간 요즘 경쟁 구도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장단점도 좀 파악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지금 카페24라든가 메이크샵부터 해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국내에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걸 얘기 안 했네? 네. 오늘 저는 도한국이라고요? 미안해. 정신이 없어. 너무 신나서 그래. 신나서. 전화 이것저것 하다가 정신 줄었네. 오늘 또 같이 하시는 호준환 셀러그 대표님. 예, 호준환입니다. 네네. 또 안정란 경영학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정란입니다. 진짜 이게 소개를 못하면 알아서 왜 내 소개 안 해? 이렇게 해서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직도 익숙치 않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아까 말씀한 대로 오늘 주제는 그러니까 커머스를 하고 싶은데 전자상거래 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옷을 파시거나 아니면 어떤 물품이나 서비스 팔고 싶을 때 개발자가 없어도 손쉽게 내 상점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걸 지원해주는 그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두 회사 카페24나 메이크샵을 찾아보긴 할 텐데 일단은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나요? 한국에? 예, 지금 이제 우리 도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쇼핑몰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솔루션, 서비스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들어보고 유명한 게 카페24, 그리고 메이크샵, 고도몰, 그리고 위사, 가비아, 후이즈, 식스샵 등 굉장히 좀 많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커머스다에서 얘기를 좀 다뤘었던 게 주로 대형 플랫폼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픈마켓의 G마켓, 11번가, 쿠팡, 쿠팡, 신세계, 롯데 이런 이제 대형 업체들 얘기를 주로 다뤘었는데 꼭 이렇게 큰 업체들이 아니라 작은 업체들, 중소기업이든 아니면 내가 장사를 하고 싶어하는 개인이든 누구나 쉽게 쇼핑몰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업체들 덕분에 한국에 아주 재밌고 의미 있는 쇼핑몰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렇죠. 저번에도 저한테 알려주셨잖아요. 군산에 있는 어떤 여중생인가 여고생이 또 돈방석에 앉아가지고. 네, 아니 개발하고 우리 취재했던 사람들은 뜬다고만 했는데 정작 물건을 팔질 않았는데 우리는 저런 걸 상관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동대문도 가까운 마당에 전혀 멀리 있지. 거기 가서 술만 먹었어요? 동대문 쪽으로 가서 이 맛집인데? 이러면서. 그렇죠. 정작 그걸 안 했네. 국내에 보면 동대문이라는 어떤 좋은 패션 의류의 생산기지. 같은데.
일단 있고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중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보면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장이 존재하다 보니까 누구나 좋은 상품 컨텐츠만 있으면 그렇죠. 예, 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쇼핑몰을 오픈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카페24, 메이크샵 뭐 이런 데들이 많이 성장을 했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사업할 때 예. 사업도 하셨어요? 안박사도? 그럼요. 예전에도 했었고 조만간 또 문을 열 생각이에요. 조만간 또 문을 열 생각인데 어쨌든 빨리 둘 다 대박 내서 좀 광고 좀 해.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중국이랑 동대문에서 예. 귀걸이를 떼어다가 예, 식스샵을 통해서 제가 쇼핑몰을 하나 연 적이 있어요. 쇼핑몰을 통해 3개를 열었었는데요. 네. 뭐 열지기도 전에 그냥 구축만 해놓고 열기도 전에 저희가 다 소진하고 그냥 끝나기만 했었는데 자기가 하고 다니고? 네, 그렇죠.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런 거 활용해서 어쨌든 이런 거 저런 거 재밌게 소소하게는 해볼 수 있는 좋은 서비스인 것 같아요. 예. 이게 그러면 2000년대 초기부터 나왔던 거죠? 그렇죠. 예. 카페에서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호스팅 사업도 하시면서 예, 가봤었거든요. 그때 보라매 병원 근처에 있거든요. 네, 맞아요. 연역으로 보면은 카페24 같은 경우는 1990년대에서 시작을 하니까 물론 이제 그때는 다른 사업이었었지만 굉장히 좀 오래된 기업이고요. 그리고 두 업체 모두 다 한국에서 이커머스가 좀 태동했다라고 얘기하는 1999년, 뭐 2000년, 뭐 요 초기에서부터 이미 서비스들을 기획을 하고 시작하셨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오늘은 뭐 이 많은 업체들을 다 좀 얘기를 할 수는 없어서 카페24랑 메이크샵 이 두 회사가 가장 좀 크고 일종의 좀 경쟁 구도이자 라이벌 구도라서 이 두 회사 얘기들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그럼 진짜 그럼 말씀 나눠보죠. 카페24 같은 경우 진짜 저도 한번 거기는 취재도 간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또 호스팅하는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 이게 약간 비하인드 뉴스 같은 건데, 그러니까 막 잘 나가다가 약간 주춤하신 분들이 예전에 호스팅 사업에도 많이 뛰어드시긴 했어요. 왜냐면 배운 게 도둑질이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있을 거다. 뭔가 사업하려는 사람. 그렇지만 내가 빨리 이걸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당시에 진짜 한 달에 얼마씩 이런 월정액 베이스였잖아요. 이미 그 당시에 이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빨리빨리 수금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은 많은 호스팅 업체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었거든요. 국내에. 그러다가 호스팅하는 김에 누가 이제 상거래 같은 걸 하게 해주면 꾸준히 우리가 안정적일 거 아니야. 이렇게 또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페24는 호스팅 플러스 상거래를 빨리 접목했었고 저쪽 메이크샵도 약간 그런 컨셉이지만 또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호스팅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제 딱 하시는 것도 같고. 근데 그럼 이제 카페24는 또 어떤 회사인지 한번 또. 카페24 대표께서 얘기해 주십시오.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상장을 하면서 좀 워낙 이슈잉이 많이 됐어요. 국내 1호 테슬라 상장 뭐 이래서 이슈잉이 많이 됐고요. 또 공모하신 이후에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그래서 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혹은 뭐 이쪽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다 이슈잉이 좀 된 회사인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이제 상장할 때 발표한 그 IR 자료들이 있었고 저희가 그걸 좀 봤는데 좀 재밌는 게 여기 나오는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카페24가 보유하고 있는 쇼핑몰 계정 수가 무려 150만 개랍니다. 150만 개. 150만 개? 예. 그래서 저도 이거 자료 보면서 깜짝 놀랐고요. 거래액도 6.5조예요. 와, 어마무시하네요. 카페24를 통해서 거래되는. 이게 이제 IR 자료 발표 자료가 2018년 1월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물론 2017년 그 하반기가 이제 주로 추정치, 예상치로 들어간 거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숫자더라고요. 그래서 6조가 넘는 게 거래된다는 것 자체가 일단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나네. 그래서 야, 이게 진짜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궁금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제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다 보니까 이 그 작년도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 자료 중에 신한투자증권에서 만드는 그 올해 카페24 목표 주가 22만 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만드는 자료를 보니까 작년 2017년 매출이 1,425억 원이었어요. 그 상장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요 중에서 한 500억 정도가 실제로 이제 그 쇼핑몰에서 일어나는 거래에 따른 일종의 거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거래액 대비 해보면은 아직 제 1%는 조금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하셨던 호스팅 그리고 광고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매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카페24는 좀 재밌는 게 상품 매출도 꽤 있어요. 한 260억 정도가 상품 매출로 잡혀 있어요. 상품 매출은 뭐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카페24가 그 쇼핑몰을 개설한 업체들한테 상품을 공급해주는 도매업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아니면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셨거나
아, 예. 그건 그래서 힘드셨겠네. 또 상품 매출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한번 네. 저도 조금 더 봐야 될 것 물어볼게요. 같은데. 거기한테 보도 잘 받고 있어요. 예. 아, 네. 이거. 나중에 한번 그래서 추후 예, AS로. 뭐 어마어마하게 뭐 외형 매출이 1,400억 뭐 음. 이렇게 나오고 거래액 6.5조. 네. 외형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주목해 볼 만한 업체인 거죠. 네. 근데 주가가 이제 정점 20만 원대를 한번 찍고 아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테슬라 상장이라고 해가지고 네. 기술주들이 너무 상장하는데 오래 걸린다 이러다 보니까 특화돼가지고 그럼 테슬라가 워낙 테크 쪽에 이슈인 기업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한국도 그냥 애칭상 테슬라 관련된 상장 이런 예, 걸로 예. 해가지고 약간 되게 빠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놨는데 거기 1호였거든요. 그래서 더 그렇죠. 주목을 많이 받았죠. 예. 그래서 아 근데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졌군요. 예, 어. 어제 종가 기준으로 뭐 9만 원대 초반 막 이렇게 갔다가 지금 잠깐 보니까 9만 한 6천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네요. 그래도 이제 고점에 비해서 좀 많이 빠진 상태여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얘기는 네네. 이따가 좀 한번 더 하기로 네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 그 라이벌이 네. 이제 메이크샵. 메이크샵. 예, 근데 메이크샵이 이제 이슈잉된 거는 카카오가 인수를 한다. 아 그렇죠. 저희들이 한번 커머스에서 네, 다뤘었죠. 그 한번 설이 얘기를 했었죠. 혹시 이쪽을 하고 그들 차에 진짜 말한 대로 카카오가 갑자기 상거래만 전담할 수 있도록 자회사로 분리시키겠다. 그렇죠. 그리고 또 발표하고 그래서 예. 그럼 진짜 완전히 이제 진짜 먹으러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렇죠. 그거를 발표한 건 아닌 것 같고. 예. 아직도 뭐 논의 중이다. 음. 그리고 이 이슈는 살아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양사 카카오랑 메이크샵을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 센터 두 곳의 입장이긴 한데 네. 아직은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어요. 근데 네. 카페24가 아까 놀라운 숫자들을 보여줬지만 메이크샵도 뒤지지 않아요. 얼마짜리나요? 메이크샵의 작년 코리아 센터의 매출이 1,330억입니다. 엄청나네요. 예. 다들 뭐 숫자들이 그러니까요. 깜짝깜짝 놀라. 천억대기업 숫자죠. 예, 이런 천억대기업. 데랑 친해졌어야 되는데. 네. 아이. 친해진 후에. 네. 근데 이제 카페24가 매출이라든지 여태까지 내용들을 보면 조금 이렇게 쇼핑몰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좀 집중돼 있는데 네네. 코리아 센터는 그 외에 몰테일 많이 쓰고 있는 배송대행 음. 배대지 서비스로 아, 네. 이름을 날렸던 유명하죠? 몰테일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팟캐스트 그 플랫폼인 팟빵 팟빵. 도 하고 계시죠. 음. 근데 뭐 이제 이것을 떠나서도 메이크샵도 워낙 오랫동안 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얘기가 많이 됐었어요. 아. 우리가 국내에 들어봤던 뭐 유명한 지난번에 뭐 7천억 매각설 막 이런 얘기 나왔던 스타일란다. 네네. 그리고 막 1,000억대 매출을 하고 그렇죠, 있는 많은 여성우리 쇼핑몰들이 네네. 실제로는 카페24 메이크샵을 통해서 쇼핑몰을 만드셨고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두 업체를 넘나들기도 하시고 업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도 어디 가서 저는 쇼핑몰을 개설할까 보면 아니 스타일란드가 카페24를 그렇죠. 아니면 어디가 메이크샵을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럼 나도 저기 가야지. 그렇죠. 이렇게 된 거군요. 예. 아. 그래서 그 두 업체가 서로 그런 서로 상호 경쟁 그리고 서로 이제 주요한 쇼핑몰들을 그 서로 뺏고 뺏기는 과정 속에서 네네. 서로 이제 같이 많이 성장해 왔고 네. 이제 쇼핑몰을 시작해야지 그러면 당연히 카페24나 메이크샵 중에 하나로 열어야지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두 업체가 좀 이렇게 많이 그 성장을 했고 네. 왔는데 이 두 업체가 모두 이제 카페24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을 했고 메이크샵은 상장설도 있었어요. 물론 그 인수설도 있었지만 그 전에 상장을 상장을 준비한다는 하겠다 소리가 얘기를 있었죠. 할 때 좀 그 많이 비교가 됐던 게 그 캐나다에서 시작한 쇼피파이였었죠. 그래서 지금 아마 쇼피파이의 상황을 좀 보면 향후에 두 업체들이 어떻게 좀 발전해 가거나 어떻게 될지 쇼핑파이? 쇼피파이. 아, 파이? 쇼피파이. 그럼 어떤 회사인지 그러면 예. 그럼 어떤 회사인지 그러면 안 박사가 좀 쇼피파이라는 회사? 쇼피파이는 사실 네. 2004년도에 이제 캐나다에서 문을 네. 열었고요. 여기도 사실은 이 설립자가 자기가 쇼핑몰을 하려고 문을 열었다가 이게 못하겠다. 네. 차라리 이 플랫폼을 내가 구축을 해서 이 기존에 있던 걸로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 사람 개발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만들겠다 해서 처음에 만들어줬다고. 역시 개발자가 세상을 바꾼다니까. 그리고 일단 영어가 기본적으로 되니까 그렇죠. 다른 나라에 이게 나가기도 편해. 근데 일단. 지금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보면 네. 북미 쪽에서 주로 이제 쓰고 있어요. 예, 장사를 많이들 하고 계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도메인 솔루션 물론 구축 솔루션 제공하고 도메인 네네. 등록, 주문 배송 결제 관리, 마케팅 뭐 이런 거 다 하는데 네. 여기 같은 경우는 특이한 점이 이제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결제 시스템도 자기네가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페이팔 같은 결제 시스템 물론 사용할 수 있지만 네. 자기네 결제 시스템 사용할 경우에는 뭐 수수료가 거의 없거나 거의 없는 수준으로 그래서 수수료를 다운시킬 수 있는 게 또 되게 좋은 장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회는 약간 그런 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 서비스 회사가 금융 서비스에 들어오고 그쵸, 했을 그쵸. 때 그런 게 이게 페이팔 같은 게
한번 모델이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인터넷 업계도 자연스럽게 가기도 하고. 그래서 자체 피지를 사는 게 되게 강점이라고 계속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북미 쪽에 계속 국한돼서 좀 사용되는 그렇죠. 거기도 결제나 하고. 이런 거는 네. 또 국가나 지역을 특성을 탈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리고 규제 산업이니까 또. 여기가 또 잘하는 게 SNS 연동을 굉장히 잘한대요. 저도 사실 쇼피파이를 제가 뭐 저는 식스샷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스샷만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여기가 SNS 연동을 굉장히 잘하는데 이제 페이스북은 뭐 당연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건 당연하지만 북미에서 또 유명한 게 이 핀터레스트가 또 되게 잘 나가잖아요. 핀터레스트가 어떤 그렇죠. 시스템이냐면 글로벌하게는 막 하다가 주춤해 보이지만 여전히 강력한 왜냐면 팬층을 갖고 일단은 있죠. 보기가 좋으니까 네네, 그림들 막 이렇게 올려놓고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구매할 그렇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이런 SNS인데 이게 또 여기랑 연결이 잘 된대요. 그래서 핀터레스트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요 쇼피파이를 통해서도 구매가 바로바로 이어져서 그래서 괜찮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카페24가 처음에 성장을 할 때 쇼피파이를 보고 이제 벤치마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면 쇼피파이도 나오기는 카페14가 먼저 나왔는데 무슨 아니 여기가 성장을 먼저 했으니까 2010 그러니까 나오기는 98년 99년에 해서 쇼피파이보다 먼저 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약간 모델이 비슷하고 그렇게 하니까 여기가 2015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이때 여기도 적자 상태였대요. 그래서 적자인데 상장을 할 때 1주당 17달러에 이제 이거를 상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엄청 이제 걱정을 했던 거죠. 야, 너무 평가가 너무 높게 된 거 아니냐. 근데 그 이후로 또 뭐 승승장구하고 있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카페이스랑 조금 다르게 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아니 뭐 미국이나 유럽 쪽 아니 캐나다 북미 쪽은 뭐 가치주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계속 적자 나는데도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다 빠지고 있거든 최근에 IT주들이. 뭐 서비스를 카피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아까 모델이 말씀드렸던 그 카페24 IR북에도 아예 비교가 나와요. 쇼피파이랑 자기네랑? 얼마나 카페24가 쇼피파이보다 훨씬 더 그동안 더 사업을 잘해왔고 더 많은 뭐 고객 수라든지 이런 성장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자료로 나오니까. 아 진짜 그것도 그래요. 아까 150만 개, 카페24 150만 개잖아요. 사실 쇼피파이는 60만 개예요. 거래액은 글로벌한데? 네, 여기 그래서 수치만 보면 카페24가 더 잘하나 싶긴 한데 이제 카페24는 6.5조 뭐 이렇게 되고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거래액 자체가 지금 거래액이 얼마냐 아까 적어놨는데 거래액이 아마 카페24보다 작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32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2배 샵은 2배가 카페24가 2배 더 많은데 거래액은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32조? 네.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애초에 글로벌로 시작되잖아요. 네.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그런 걸 따지다 보면 걔네들이 그 뭐랄까 약간 영어권에다가 그런 게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페24는 뭐 예를 들어 스타일란다가 여기 들어가 입점해 있어요. 여기가 탑기어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우리는 테슬라, G, P&G 이런 데가 우리의 탑기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모가 다를 수 그분들이 거기 들어와 있어요? 네. 그걸로? 그렇다고요. 예. 어마어마하네요. 네. 네. 일단 뭐 웃었는데 그 회사들 얘기 들으니까 겸손했네. 뭐 하는 회사 했다가 제가 겸손했네요. 네임밸류가 뭐 그죠? 네. 어마어마하죠. 일단 그렇게 그래서 이제 쇼피파이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카페24 메이크샵이 좀 많이 주목을 받았죠. 네. 그래서 이 업체들이 앞으로도 요즘에 커머스가 워낙 핫하니까 당분간은 계속 핫 이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아까 말한 대로 그 대기업들이 거기 있다는 얘기 들으니까 좀 다른 게 제 머릿속에 갑자기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왜냐면 글로벌 기업들은 네. 잘하는 회사들이 있으면 저런 걸 써서 하자. 여유 있게 가자. 아니면 근데 우리나라는 IT 자회사가 인하우스 구축하셔야죠. 무슨 소리세요? 이러면서 이제 다 안에서 다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미 그쪽에 되어 있고 이미 아까 말씀한 대로 SNS라든가 이런 데 다 연동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 업체에 일단 우리가 먼저 들어가자 해가지고 그런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일단 들어갔다가 맞아요. 우리가 직접 구축하는 것보다는 시작할 때는 아웃소싱 비슷하게 저쪽 쓰고 있다가 좀 더 됐을 때는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나아갈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먼저 무조건 안에다 하자. 큰 기업들은 그런 게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들 서비스를 쓰더라도 계속 나한테 원하는 스타일로 원하거든요. 저쪽 있는 서비스를 쓰는 데 익숙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갑자기 들었습니다. 와, 30몇 조라는 순간 띵 했네. 그러면 최근에는 그러면 이 두 회사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고 나오기도 했는데 이 회사들이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거라든가 어떤 약점?
이런 것도 있나요? 약간 이 경쟁 상황에서 불안하게 하는 요소?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요. 일단 뭐 그 얘기들도 되게 중요한 이슈일 것 같고 여태까지 성장해 왔던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온라인으로 이걸 팔고 싶어, 인터넷으로 팔고 싶어 그러려면 만약에 이런 서비스가 없었다라고 하면 개발자를 뽑든 그렇죠. 아니면 외주를 줘서 개발을 해서 또 운영자를 두고 막 이러려면 초기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종의 그게 하나의 진입장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처음에 쇼핑몰 할 때 보면 저랑 같이 시작했던 친구도 개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냥 외주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외주 개발자한테 맡겨서 그 그때는 친구가 카페24를 안 썼어요? 네, 저희는 안 썼었어요. 특이한 사람들. 네. 그래서 그래 하다 보니까 부담이 계속 됐었고 어떤 거를 이제 한번 좀 크게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나 서비스를 변화를 줄 때마다 조직이 그렇죠. 되게 이제 막 진통을 앓죠. 근데 이제 그럼 처음에 만든 사람이 또 안 도와준다고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분이 이제 나는 업을 바꿨어 뭐 이러면 다시 시작해야 되고 막 이러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카페24나 메이크샵 같은 이런 어떠한 그 서비스 업체들 덕분에 많은 업체들이 인터넷 쇼핑을 쉽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나오는 거 보면 그 스타일란다의 창업자도 20대 초반에 자기 몰을 열어서 시작을 하셨고 그렇죠. 지금 뭐 성공한 많은 여성으로 쇼핑몰, 남성으로 쇼핑몰들 사장님들이 20대에 자기는 옷이 예뻐서 이 예쁜 옷들을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시작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카페24 없었으면 개발자 뽑고 개발자랑 씨름하다 아마 지쳤고 못 파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 인하우스를 계속 구축하고 뭐 그렇죠.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마어마한 그 공헌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이 어제 그 쿠팡 얘기 나올 때 보니까 전 세계 5위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뭐 성장률 20% 이상. 뭐 그렇죠. 저희들 한번 다룬 적 있잖아요. 진공청소기처럼 최근에는 특히나 더욱 빨아들인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그런 역할들을 해주셨고 그리고 특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대문, 중국 이런 좋은 생산 거점들이 우리나라랑 가까운 데 있다라는 것들을 10분 활용한 좋은 그 서비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었던데 큰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반면에 아쉬운 점도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네. 어떤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쉽게 만들다 보니까 네.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매출이 그 스타일 일단 입점하는 데 위주로 먼저 그렇죠. 이 서비스 업체들이 좀 거기에 집중했군요. 네, 그것도 있고 이용한 업체들도 보면 스타일란드도 매출이 막 1,700억을 했네. 막 그 기업 가치가 그렇죠, 뭐 몇천억 얘기가 네. 나오는데 실제로 스타일란다가 정확하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카페24를 쓰고 있었을 텐데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더 잘하기 위한 어떤 연계 시스템을 그렇죠. 구축한다거나 울주라든가 홍대라든가 이런 데 오프라인 그렇죠. 지점을 나왔었죠. 네. 대박 나고. 뭐 그런 부분들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었을까. 뭐 이런 그러니까 부분들 온라인에 이미 입점해 있는 상거래 업체가 그렇죠. 오프라인 매장에 들어갈 때는 포스라든가 재고 관리 시스템 같은 거랑 당연히 연동이 돼야 되는데 요게 이제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카페24도 오프라인 매장에 나가는 회사들 외에 자기네 파트너가 나간다고 했을 때 같이 그 솔루션을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게 약간 단절된 스타일. 있기는 하지만 좀 아쉽죠. 그리고 이제 그 외의 부분들도 많잖아요. 지금 보면 그 뭐 외국에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좋은 어떠한 사례들이 막 나오고 스타트업들이 좋은 예가 많이 나오는데 네. 한국은 어떻게 보면 카페24면 다 해결돼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떠한 좀 새로운 어떠한 서비스라든지 서드파트들이 등장하는데 대략 좀 그 일종 그런 컨셉도 있었으면 그래 뭐 기자들은 그 생각이 쉽죠. 그렇죠. 실제는 그렇게 했으면 좀 아쉬운 대목이네요. 지금 카페24는 그래서 앱스토어도 오픈을 해서 그 서드 파티들이 들어와서 다양한 뭐 서비스들을 하고 그렇죠. 이제 개발할 알고 수 있게 계신 해주고 거죠, 있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좀 아쉬웠던 점들이었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 두 서비스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쇼피파이 얘기했지만 결제
라든지 그리고 모바일이 등장하면서 좀 중요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검색 아. 네, 그리고 이제 고객이라든지 데이터 분석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6조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이 정도 규모면 지금 다들 이제 요즘 진짜 뭐 간편 결제에 뛰어드는 건 다 이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거기서 간편 결제를 했으면 네. 그것도 충분히 그렇죠. 가능했을 텐데.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농담으로 이 없는 이커머스의 주역인데 실제로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는 보면 판매자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 기술이 없더라도 쉽게 쇼핑몰을 만들 수 있었으니까 이가 없어도 되는 거였고 이제 반면에는 그러면서도 이게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이 기술이 그냥 단순하게 야 좋은 기술이 나왔어가 아니고 그게 이용자들, 소비자들의 편리를 증진시키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들인데 그런 서비스들이 한국의 어떤 이커머스 시장으로 잘 못 들어오게 또 된 거죠.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거죠. 소개시켜주지 않은 서비스들은 국내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적용 자체가 안 되니까. 어저께 이제 뭐 다른 쪽 뭐 저희들이 무슨 행사 때문에 이렇게 했었는데 AWS 행사인데 그냥 아마존닷컴은 두 번째 화면 있잖아요. 개인이 들어왔을 때 그 두 번째 화면이 300가지가 다르대. 그래서 사람이 관여가 안 되고 그 자기가 맥주 좋아하는 사람이면 맥주가 계속 추천되고 그러니까 추천 시스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전혀 관여되지 않는데 두 번째 화면이 300가지 이상 차이가 난대요. 다 300 플러스로 돼 있더라니까. 그 정도로 서로 다른 화면이 나오는 거야. 사람 로그인했을 때는 또 다른 화면이 나와 있고 서핑해서 두 번째 화면에 갔을 때는 그 보여주는 화면이 다 다르고 다. 그분들의 구매 패턴하고 그동안의 결제 이력이라든가 장바구니에 넣었던 어떤 그 사항들을 체크해서 자꾸 이거 저번에 눌러주세요 막 이런 것들 막 하고 추천해주고 막 결합해주는 그런 것들이 계속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그런 서비스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또 자기 또 AWS.com에서 또 자기만 쓰는 게 아니에요. 얘는 특이한 게 남들 쓰세요 막 이렇게 던져주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쪽 회사들도 그런 걸 좀 더 하셨으면 더 강력해질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런 어떤 제약들 때문에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한국적 특수성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많은 판매자분들이 집중하셨던 게 어떤 뭐 상품 이미지라든지 모델이라든지 방송이 꺼졌는데요? 잠시만요. 예. 다시 나오나요? 네. 죄송합니다. 카메라 전원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소리가 안 나온대. 다시 나와. 저희가 말을 안 해서 그런가요? 아니. 소리가 안 나오는 말은 쉴 새 없이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저희가 배터리를 잠깐 교체하고 하는 와중에 인터페이스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잘 나오고 있나요? 네. 예, 마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어떠한 그 기술 혹은 새로운 어떠한 트렌드들이 빨리빨리 들어와줘서 소비자 편의들을 좀 높이는데 좀 많이 이렇게 집중을 하지 못하는 대신에 어떤 상품의 이미지라든지 상세 페이지 이미지, 모델 컷 이런 어떠한 좀 비주얼적인 요소들에 대한 차별 뭐 이런 것들로 좀 오다 보니까 이제 더 조금 아쉬운 점들이 지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기술 트렌드를 저희들이 다른 분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진짜 기술 회사만 인수해요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기술이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는 기술이 완벽하지 않아도 가능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인수합병되는 회사라든가 미국에서도 보게 되면은 기술 회사들만 쇼핑이 진짜 되고 있대요. 기획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술이 있는 회사를 지금 사고 있는 거야, 다들. 근데 그게 무장된 걸 내 쪽 서비스에 넣지 않으면 차별화 만들기 힘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런 상거래 업체들도 그 인재들, 우리 회사에 이제 뭐 인공지능이든 뭐 빅데이터 분석이든 플랫폼을 만들든 아니면 뭐 저희 유저 인터페이스의 전문가라든가 뭐 UI, UX 이런 분들 그다음에 말하는 API를 공개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생태계를 키우려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기술 이슈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 잠깐 방송하기 전에 얘기했지만 호전한 대표도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쿠팡이 20억 달러를 저 비전펀드,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100조 원이 있는 그쪽에서 이제 20억 달러 투자 받았을 때도 참고 자료로 쿠팡에 나왔는데 거기에 버젓이 써 있어요. 우린 전체 인원의 40%가 개발자입니다. 네. 근데 1000명이 넘는다는 거죠. 그렇죠. 상거래 회사인데 40%가 1000명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상거래 회사도 이제 기술 엔지니어 베이스로 무장된 플랫폼이 아니면 뭔가 바뀌어나게, 그 인프라는 그렇게 되고 있다, 일단. 그건 시작하기 전에 기본이 돼버린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요 분들도 알고 계시죠? 이제 6주씩
보시니까. 보시는 건 아니고 거래 얘기니까. 네. 뭘 가보는지는 뭐.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이슈들이 계속 다뤄지고 네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이 기술이라는 게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뭐 그 자랑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네. 이용자 소비자들이 정말로 편해지는 거라고 하면 더 빠르게 도입하실 거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잘 돼주기를 바라는 저도 예전에 이용자였기 때문에 이용자로서 사용자의 제안을 바라는 그리고 이제 거죠. 이 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바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룰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네이버, 뭐 카카오 이런 데들이 과정으로 시장에 보면 진짜 이 뛰어들면서 사람이 되게 잘했고 네. 막 했고 또 다행히 뭐 진짜 중국이 말씀한 대로 옆에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분들도 와서 가져가기도 하고 또 중국 진출, 뭐 또 일본 진출 막 이렇게 이제 또 글로벌로 나가자 이러면서 그 이분들이 쇼핑몰 업체들한테 다국어 지원도 해줘가지고 맞아요. 이분들이 진짜 고객 응대라든가 할 수 있게 자꾸 해주니까 자기도 좋은데 한국 상품을 좋아하는 일본 고객이나 중국 고객 이런 분들 좋았는데 근데 갑자기 이 시장에 네이버가 저번에 다뤘는데 막 촘촘하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그 완벽한 패브릭이다. 그러니까 작은 데부터 해서 상거래를 만들 수 있는 그 서비스, 위치 서비스, 검색은 당연하고 결제 이게 네이버가 다 했네? 그렇죠.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짜 카카오가 다시 이제 상거래 쪽을 빼가지고 일전을 불사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다 보니까 가뜩이나 이제 이 거대 사업자들이 나오게 되면 그런 위기가 약간 있겠네요. 약간 그렇죠. 경제 변수 중에 하나로 되게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런 이슈가 조금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제도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뭐 이제 카페24가 이제 그 이쪽에서는 일단 현재 리딩이니까 그러니까 관련 내용들을 찾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분야 전통의 강자 네이버, 카카오 다음이죠. 네, 이 두 업체가 우리 상거래에서 한판 해보겠어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그 테스트 버전의 앱에 보면 쇼핑이 아예 큰 하나의 메뉴가 돼버렸고 안드로이드 폰에 그렇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커머스 분야를 법인을 독립을 하고 새로 대표이사도 내정하시고 거기에 뭐 이게 썰이었었지만 뭐 그 미니스톱을 인수한다. 그리고 마켓컬리를 인수한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메이크샵을 인수한다. 이런 굵직굵직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카카오가 상거래에 진짜 본격적으로 뛰어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던 플레이어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남는 거죠. 왜냐하면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결국에는 카페24에 쇼핑몰을 쉽게 만들었는데 이 쇼핑몰을 홍보하려면 네이버 가서 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 가서 해야 되고. 네, 다음 가서 해야 되고. 카카오톡에 쏴줘야 돼. 또. 그렇죠. 소비자는 카카오 스토리 해야 돼. 내 쇼핑몰을 찾아오려면 내 쇼핑몰이 어디 있는지 알기 전까지는 네이버에서 검색하거나 네이버 쇼핑에 내 상품이 노출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검색 힘이죠. 간편 결제는 지금 다 보면 네이버페이 붙이는. 이렇게 되고 있는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전통의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실제 그 고민은 여기만 뿐만 아니라 뭐 G마켓부터 재벌사나에 있는데도 다 그렇잖아. 저 인간들 계속 검색하고 지네 것만 노출해주네 막 이런 얘기도 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와중에 카카오까지 들어오겠다는 거야? 그렇죠. 이제 진짜 이게 엄청 치열해지는 거잖아요. 더 그렇죠. 피 터지는. 그러니까 뭐 지금 저희가 계속 다뤘다시피 이 커머스 시장에 기존에는 주로 커머스를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전통 유통 기업들의 격전지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이 슬금슬금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자리를 차지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리를 잡았는데 그냥 들어올 때 훅 들어와요. 그렇죠. 그냥 한 뭉태기 이렇게 지금 차지해버리고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가 자꾸 골목상권 침해로 저기 조중동이 프레임으로 씌워버렸어. 뭘 하려고 하면 충돌 나니까. 근데 이거를 자꾸 이제 그쪽에서 고민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이 프레임도 벗어나고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면서 진짜 혁신을 도울 수 있는 서비스로라도 포장하고 싶잖아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그 꽃 프로젝트 같은 걸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창작자를 도와준다 막 이러잖아요. 그분들한테 뭐 하는 방송을 뭐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막 송출도 해준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하다가 이제 상거래로 들어오면서 각 지방에 있는 1인 한 명이 있는 곳도 상거래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지원금도 지어준다. 이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선 되게 그것도 웃겼던 거죠. 카페24라든가 이런 메이크샵 같은 거를 쓰지 않았던 분들조차도 그렇죠. 네이버에다 해야지? 라고 이제 하면서 그 툴이 근데 완벽하게 툭툭툭툭 채워져. 그리고 검색도 되고 주소 검색하면 나오고 메뉴 다 나와.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분들은 가고 있고 카페24는 말씀한 대로 검색할 일들이 거기로 가야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게 좀 고민스럽죠. 고민스럽고 진짜 피 터지는 전쟁에 무슨 이커머스 시장에 무슨 대전 같은 게 신세계도 투자받고 뭔가 선언하고 롯데 회장님 나오셨으니까 이제 또 야 정비 중이고 그럼 그쵸. 내년에 또 뭔가 나올 것 같고 11번가 또 야 독립해 이러면서 약간 또 나오고 있고 그쵸. 이베이 코리아도 좀 나는 안 되겠는데 하니까 뭔가 심기일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뭐 이 싸움이 이제 그래서 결국 뭐 둘이 어떻게 될 거야도 있지만 두 업체가 또 재밌는 게 해외로도 막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신기해요, 그죠? 카페24 같은 경우는 뭐 둘 다 지금 일본으로 진출해서 이제 준비를 탄탄히 하셔서 나가셨겠지만 그래서 카페24는 카페24 재팬이 나왔고 그다음에 뭐 메이크샵 같은 경우는 메이크샵 재팬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왔고 올해에 본격적으로 뭐 이것저것 많이 해보겠다라고 기사가 엄청 나왔더라고요. 네네네. 저희도 찾아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코리아 메이크샵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글로벌 풀필먼트 플랫폼 론칭 기념 행사를 도쿄에서 크게 하시기도 네네.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역직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고 나가겠다라는 의미로 계속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일본은 아직까지 이렇게 풀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데도 없고 카페24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숍을 만드는 것 자체는 무료로 만들 수 있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무료 서비스도 없어서 뭐 시장의 기회는 굉장히 많다라고 점을 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일본에 계시는 분들이 한국에 와서 네이버 쓰면 너무 좋다고 그러는답니다. 아, 그래요? 이거 다 해줄까? 너무 좋은데? 이런 거야. 거기도 야후 재팬 있잖아요. 그렇게 또 안 돼 있는 거야. 야후 재팬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거기도 강력하긴 한데 여기엔 다 있으니까 하나만 쓰면 다 되네? 이렇게 오히려 좋아하는 분들. 여긴 짱이야? 이렇게. 편의성 면에서. 일본에 계신 사업자분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카페24는 공짜인데 뭐 거기서 쇼핑몰도 만들고 주문 처리도 하고 다 돼. 그런데 봤어? 뭐 이러실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일본에도 뭐 이베이, 알리바바, 쇼피파이 뭐 다 들어와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이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무료 전략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언어를 7개까지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풀필먼트 자체를 풀 서비스로 제공을 해주기도 한다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들어가서 일본 시장을 선점하려고 지금 애는 쓰는 것 같아요. 일본이 아직까지 딱 치고 나가는 업체는 없는 모양이에요. 전자상거래는 일단 거의 아마존 일단 1등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좀 다른 얘기지만 이제 구글 같은 경우가 자꾸 이 상거래라든가 뭐 하드웨어 시장이라든가 인공지능의 또 이 사용자 단의 디바이스를 내놓는 이유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미국하고 일단 일본 쪽이 엄청 강력해요. 상거래 쪽에. 여러분 다 모아놔야 그런 거고 단일 시장으로 보면 일본이 엄청 큰 시장이거든요. 4위라고 그러더라고요. 전자상거래 시장. 근데 근데 규모를 보면 엄청 큰데 전자상거래는 이제 뭐 그분들은 좀 그렇죠. 신용카드를 안 쓰시거든요. 잘 일본 분들은. 근데 그래도 여기도 연평균 20%씩 상승하고 있어요. 전 거기 갔다가 맥도날드 갔는데 신용카드 내면인데 현찰 달라고 하더라고. 거기 그것도 없었어. 진짜요? 네, 그래도 많아요. 일본은. 대신 현금 영수증 철저해 거기. 그렇지. 의무적으로 꼭 카드를 받아야 되는 게 카드는 건 아니니까.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그 전자상거래 이슈에 그 문제 항상 나왔어요. 근데 왜냐면 초기에 2000년대 초기인가? 이베이 나갔다가 상거래 무슨 부정 사건이 터졌어.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 갓대나 부정적인 신용카드 안 쓰셨는데 더 그런 거야. 그다가 이베이가 왜 옥션을 샀냐면 에스크로 시스템을 도입한 거야, 한국은. 우리나라도 그런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베이 옥션에서 고객이 받은 돈을 일단 내가 먼저 키핑하겠다. 보관하고 있다가. 왜냐면 보냈는데 진짜 옥션인데 갔더니 돈 들어가 있는 것도 있었다니까. 애들이 재미나게 막 해가지고. 그리고 잠적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직거래를 하라고 하니까. 우린 중개업자입니다. 했는데 사회 문제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니네 책임 안 져요. 이러니까 그러면 돈을 먼저 우리가 계좌를 갖고 있다가 가서 완벽하게 받았다는 신호를 구매자가 우리한테 해주면 이 돈을 요 판매한 그 옥션에 참가한 사람한테 보내겠다 했는데 이베이가 봤더니 이거 좋은데 이런 거야. 왜냐면 일본에 그 시스템이 없었어요. 이베이도 그런 시스템을 안 갖고 있었어. 근데 한국은 아시아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했구나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러면서 천천히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아마존 일단 들어가서 이제 일단 아마존이 일본에서는 아마 강력할 거예요, 지금. 상거래 시장 가고 있고. 근데 이제 익숙해지고 있는 거죠. 그분들도 그렇게 가고 있는 와중에 이제 넷플릭스 들어갔죠. 그러다가 이제 뭐 아마존은 또 영상 콘텐츠도 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계속 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아마존이 들어가 있으니 대략 사람들도 상거래 쪽은 이제 하겠구나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그냥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그런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일본 진출한 얘기들을 쭉 보니까 또 양 회사들이 자기 특성에 맞게 가는 것 같아요. 카페24는 쇼핑몰 그 뭐라 그러냐 만드는 거서부터 그 이제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까지에 대한 서비스들로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메이크샵은 몰테일이라든지 이런 충분한 경험을 했던 것을 내세워서 역직구, 뭐 해외 배송 뭐 이런 쪽에서 어떤 특화된 서비스로 승부를 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일단 두 업체 모두 다 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국내 이런 또 인터넷 서비스들이 해외에 나가고 성공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쉽지 않죠. 좀 아까워요. 우리나라의 서비스들이 좋은 게 되게 많은데 해외에 나가서 성공한 서비스들이 별로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그거는 20년 만에 나온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네이버도 20년 만에 라인 성공.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예전부터 막 외국 기업만 취재해가지고 맨날 욕만 했거든요. 저도 국내 업체들 왜 이러시나.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시각들을 외국 기업을 취재하다 보면 알게 되잖아요. 얘는 그냥 전 지구적으로 미국 애들은 그냥 태어나는 순간 그렇게 그냥 마인드가. 근데 한국은 그러지 않았던 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아래서도 치열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가야 되는데 그쪽 시장을 이해하는 분들을 구하기도 힘들었었고 그러니까 기술적 이슈, 사람 이슈, 막 문화적인 이슈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땐 그게 한 20년이 지나니까 그런 국제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튀어나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라인도 성공시키고 나서 네이버에 있는 분들도 실제는 한국에 있는 4,500만, 5천만 대상으로만 시스템 아키텍처를 만들었어요. 다른 나라 나간 적이 없잖아요. 근데 라인에서 일본에 성공시키고 난 다음에 1억 명이잖아요, 거기는. 일본이. 그렇죠. 1억 명이 원하는 아키텍처 짜고 트래픽이 어떤지 본 다음에 다른 동남아 갈 때는 네트워크 상황이 또 달라.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이 경험을 하면서 그 엔지니어라든가 기획자라든가 마케팅하는 분들이 이 글로벌한 분들이 생겼어. 그렇겠네요. 그리고 제조업에 있던 마케팅, 글로벌 마케팅 했던 분들 있죠? 이분들이 이 서비스 회사가 또 왔어. 그래 알려주는 거야. 야, 그렇게 마케팅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에서 근무했던 마케터라든가 이런 글로벌 마케팅 했던 인재들이 제가 볼 땐 최근에 이 서비스 회사들한테 오는 거야. 제 2004년에 핀란드에 있었거든요. 네. 그때 저희 친구들이 그때 그 당시에 싸이월드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싸이월드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외국 친구들이 할 수가 없었죠. 영어조차도 그 당시에 되지 않은. 그러니까 그때는 만들었는데 그런 컨셉 있잖아요.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나 글로벌로 해야지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하셨었어요. 그건 남의 나라 일이나 미국 그렇죠. 회사만 가능한 거야라고 스스로들 생각하셨던 거야. 그때 참 좋아했는데 제가 그때 생각보다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거 지금까지도 아까워요, 근데. 근데 아마 이번에 이제 뭐 그런 일도 좀 나가기도 하고, 전 또 이제 뭐 다른 얘기는 하는데 항상 클라우드를 취재하는 기자다 보니까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인프라 기술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욕심내서 갈 거냐. 그러니까 그 규모가 되느냐, 그 회사가. 근데 정 안 되면 그 만드는 뭘 있잖아요. 솔루션을 아예 아마존하고 MS하고 알리바바 클라우드 위에 올라갈 수 있게 뜯어 고쳐. 그래갖고 거기에서 1등 하는 거야. 그러면서 데이터 분석은 걔네가 해주는 걸로 해. 그러면 이 툴한테만 최적화시키는 걸 노력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는 그렇죠. 모델로. 근데 그러니까 쇼피파이 같은 데가 지금 아마존에 아예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짜놓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인력을 도입해서 아마존이 만들어낸 그 서비스 1000개 이상을 우리가 고객한테 딜리버리 못하는 대신에 우리가 그냥 올라가서 그 위에다가 상품을 갖고 전 세계 아무데나 아마존이 들어간 곳에서 쇼핑몰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나오는 데이터를 어떻게 여러분이 이 서비스 써가지고 자꾸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고객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요거 분석하시면 이렇게 되오라는 얘기를. 근데 우리나라 업체분들 약간 곤조 같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호스팅 하면 싸요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사업자분들이. 자기가 끝나 보니까 경쟁자로만 바라보시는 거야. 근데 나는 거기에 기술 백그라운드까지 보신다고 하면 저 사람들의 전략이 합리적일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업체가 해외로도 나가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국내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시장에 진입을 빠르게 하고 있고 거기다가 뭐 빠르고 강하게 하는 거죠. 날카롭게가 아니고 막 강하게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두 업체들 기존에 이 쇼핑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던 이 서비스 업체들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해외로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은 지금 도 기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서 되게 많이 좀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업체 모두 좀 기술 이슈의 대응들이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특히 뭐 단순하게 그냥 이런 기술을 썼어요가 아니고 소비자들의 편의라든지
그리고 셀러들의 편의를 개선시켜줄 수 있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될 그럼요. 타이밍이거든요. 네.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모바일에서 검색은 어떻게 할 거냐.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찾을 수 있느냐. 근데 솔직히 저도 카페24를 좀 써봤는데 좀 아쉬워요. 검색에서. 그리고 고객의 뭐 로그라든지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해 줄 거냐. 그냥 AWS, 구글 애널리틱스 쓰세요. 뭐 이러고 그냥 말 수는 없거든요. 네네. 네, 이미 이렇게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으면 그렇죠. 이분들한테 최적화될 수 있는, 이분들이 진짜 보고 싶은 데이터들을 보여주는 노력들도 이제는 필요할 것 같고, 또 그 외에 또 아까 뭐 우리가 저 호스팅 문제 얘기도 했었지만 이 호스팅도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 UI UX는 어떻게 하면 그렇죠. 더 편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차별화해야지 네이버, 카카오랑 경쟁해 볼 수 있을 텐데, 안타까운 건 네이버가 그것마저도 요즘에 잘하려고. 아니면 거기 이제 인재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는 라인이 상장한 다음에 네이버에 여유가 생겼어요. 자금에. 예전에는 실제는 뭐 거기다 엄청 많이 일본에 투자를 했거든요. 되든 안 되든 간에 계속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라인이 상장한 다음부터 거기 투자 비용은 거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까 한국에서 번 돈을 이제 한국에서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해외 프랑스 같은 데도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한숨을 돌린 거죠. 거기 라인을 성공시키지 못했으면 네이버도 많이 엄청 휘청거렸을 거예요. 그냥 한국 기업으로만 남아 있었을 텐데, 근데 그게 되다 보니까 뭐 라인에도 글로벌 인재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뭐 그런 게 또 네이버 팀하고 또 이렇게 선의의 경쟁 내진 협력 이런 게 되니까, 네. 왜냐면 이제 네이버가 이 시장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엄준민 님이 얘기하셨는데, 왜냐면 네이버는 근데 상거래 얘기를 기자들이 많이 분석 안 해요. 진짜로 보시면. 근데 진짜 촘촘히 다 들어와 있고, 상거래 시장에서 뭔가의 강력한, 제가 볼 때는 이제 검색만 갖고는 안 되고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것도 없잖아 있고, 영상은 도저히 유튜브를 이겨낼 수 없구나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강력한 상거래를 빨리 한 축으로 계속 갖고 있지 않으면 미래 성장이라든가 한 방에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는 어떻게든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구글이 딱 들어와서 지도를 딱 하는 순간 모든 업체가 다 구글 지도 쓸 확률이 높거든요. 그 전에 미리 이런 파트너십이나 이런 걸 해놔야 안 떠나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 무슨 얘기할 때마다 네이버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 이슈예요. 아까 말한 대로 기술 이슈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 캐나다 회사는 진짜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그분들, 우리나라 사업자분들은 내가 왜 돈 벌어서 아마존한테 돈을 줘야 돼라고 생각하세요. 그 생각 때문에 난 호스팅 했던 사람이야, 내가 더 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다른 가치, 말씀하신 대로 호대표라든가 안 박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가치를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이 사업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서포트해 나가고 계시냐. 그럴 땐 약간 의사결정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은 아니지만 일단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는 알리바바 클라우드랑 협력해서 그 호스팅을 직접 진출은 안 하겠다. 그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올려서 직접, 왜냐면 그 사람들이 중국 법 다 통과시켜놨거든요. 그 내가 가서 중국 공안들 만나가지고 이거 서로 띄어서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알리바바가 다 해결해 놨어요, 결제까지. 이미 고민하고 계시겠죠, 이 업체들도. 근데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쉽게 얘기하죠. 내일이 아니니까. 근데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 알리바바 클라우드 쓰시면 되지. 네. 왜냐면 중국에 있는 상거래 회사들 다 알리바바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 팀으로 그쵸. 경쟁하는 회사조차들도 다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쓰고 거기 있는 서비스를 계속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혁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 본업에 더 집중하시면 그 노하우를 제가 더 꽃을 피울 수 있을 것 같아. 맞아요. 왜냐면 그 경험이 20년간 없어요. 업에 대한. 근데 약간 자신감을 좀 가지시고 약간 유연하게 움직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막판에 또 네이버 진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 근데 뭐 오늘 또 나눌 얘기는 거의 다 나왔죠? 네. 네. 진짜 깜짝 놀랐네요. 그 30몇 조에 된다는 회사는. 네. 쇼피파이. 네. 공부 좀 해봐야 되겠네요. 쇼피파이. 네. 예. 이 상거래 쪽 진짜 너무 재미난 것 같아. 얼마 전에 어떤 분은 저한테 그 약간 미러? 매직 미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얼굴 이거 입술 입술 터치, 칠, 눈 예. 밑에 이거, 그다음에 이거 뭐지 이거? 색조를 거울에다 하는 거. 보여주는 거죠. 네, 국내 업체에서 엄청 잘한다고. 그래서 제가 알리바바가 잘해요. 로레알하고 지금 매직미러라고 중국에서는 이미 다 하고 있어요. 했더니 알리바바도 잘한다던데. 근데 모르고 그런 얘기하는 분이 사기꾼이야. 근데 그분이 자기 명함 준대. 우리 회사래. 제가 이제 그래서 경솔했습니다. 알겠었는데 그런 시장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은 상거래 쪽에 기술이 인공지능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쇼핑 패턴을 약간 바꾸는 재미난 기술들도 있어. 안면 인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막 이런 식. 그러니까 아마 상거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도 요즘은 주목할 필요 있어요. 기술은 숨어 있긴 한데, 오프라인 매장에서 다 칠하게 할 수 없는데, 저번처럼 백화점 같은 그런 이상한 또라이 고객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뭔가 했다가 야 이씨 이래가지고. 근데 요즘은 이제 간 분들이 그냥 진짜 안 칠하고 내 입술에다가 잠깐 요것만 하면은 자기도 되게 편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소비자들은 지금 다가가고 있고 아마 젊은 세대들은 더 거기에 익숙한 것 같아요.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으니까. 네, 오늘은 진짜 이런 그동안에 20년간 한국 전자상거래에 큰 공헌을 한 두 회사 그리고 관련 회사들한테 다뤘는데요. 아니 위험 요소만 있다는 게 아니라 워낙 잘 하셨는데 좀 더 이제 해외로도 나가시고 그래서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면서 또 다른 위험 요소는 어떤 게 있다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네요. 아니, 마무리로 어떻게 돼? 안 박사는 오늘 방송 결론. 결론이요? 제가 결론을? 아니, 각자 하고 제가 요즘에 스타트업을 이번 달에 스타트업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는 업체들이 기술력이 엄청 높은데 그런 거를 상거래에 되게 많이 투입을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로. 그래서 정말 이 방송을 하면서 사실 저는 이커머스보다는 그런 쪽에 더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 기술과 이커머스가 결합이 되면 네네네. 진짜 조만간 판이 한번 정말 크게 바뀌겠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요즘 들어서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플랫폼계에서도 큰 지갑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호 대표는? 호준환 대표. 저는 오늘 다뤘던 업체들이 응원하는 입장입니다. 이 업체들이 좋은 서비스를 많이 해주고 그래서 누구나 쉽게 지금보다 더 편하게 쇼핑몰 만들고 자기 장사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거기서 보면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막 쏟아져 나와갖고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 전체를 좀 풍성하게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업체가 앞으로도 이 두 업체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해왔던 많은 업체들이 앞으로도 좋은 서비스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꼭 성장하고 성공해서 어떤 좋은 하나의 좀 사례들로 남을 수 있도록 해외에도 꼭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응원하는 아까워요. 마음입니다. 막상 오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상거래 업체한테 누구한테 연락하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같이 가서 인터뷰를 하는 것도 한번 하면 재밌겠네요. 그러게요. 우리가 궁금했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다뤘던 카페14를 저희들이 전격 방문해서 카페14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물어볼게 뭐 이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추진해 보겠습니다. 진짜 그런 거 해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 조만간 독립할 거니까 잘 부탁드린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항상 30분 한다고 하면서 1시간 했네요. 아이고야. 죄송해요. 네. 그러니까 오늘 또 이렇게 큰 일들이 많이 있는 주 또 이제 11월은 또 마지막 인사군요. 네. 그럼 또 12월 마지막 한 달 남은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주제는 뭐 정해졌나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요즘에 좀 있을까요? 아니 워낙 빅 이슈가 너무 많아갖고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쿠팡 20억 받았는데 쿠팡에 대한 이렇게 세밀하게 추적하는 한정구 자료도 나와 있던데 그거를 해봐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쿠팡에 관심이 많이 생기셨어요. 20억 달러가 다시 투자받았다고 하니까. 뭐 생각에는 쿠팡을 다뤄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올해 워낙 이슈들이 많아서 올해 상거래들에서 좀 이커머스에서 나왔던 키워드들을 한번 좀 정리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12월이니까 2회 나눠서. 그러면 멋있다. 그래. 그러면 12월 달 방송에서는 2018년 전자상거래 시장을 돌아보기도 하고 저희들이 한번 저번에 전자상거래 시장 통계 한번 받은 적 있잖아요. 그게 다시 업데이트 되는지 한번 다시 보면서 그것도 좀 약간 다루면서 키워드 몇 개를 찍어서 2주 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주 후면 12월 6일인가요? 찾아볼게요. 갑자기 날짜를 물어보셔서 12월 6일입니다. 네. 그날 저녁에 다른 분하고 술 약속이 있는데 방송 끝나고 바로 가야 되겠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2주 잘 보내시고 저희들은 12월에 한국전자상거래 정리하는 걸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호전한 슬로그 대표 안정란 박사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